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캐롯 손해보험 관련해서 9월 먼슬리 작성한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롯 손해보험은 인터넷 전문 자동차 보험 판매하는 회사고요. 일반 보험도 일부 판매를 하긴 하지만 퍼마일 자동차 보험 주력으로 판매를 합니다. 성장은 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범한 지 매 분기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자동차 보험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이익을 보시면 당기 순손실이 매 분기마다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업 비율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판매를 많이 할수록 외형이 커져서 사업 비율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단기 순손실이 확대가 되는가, 이거를 보면 여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손해율 자체가 많이 그러니까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 자체가 사업 비율을 감안하기 이전에 손해율에서부터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이 확대가 되는 그런 구간에, 아직 사업 초기의 구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이 회사는 뭐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이런 그 기타 뭐 신종자본증권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의 함수로서 자본이 결정이 되는데, 초기에 증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자본이 확대가 계속 손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익 결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본이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본 투하가 있었고, 이번에도 8월에 자본 투하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이 500억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3분기에는 2천억 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렇게 계속 자본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RBC 비율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했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뭐 150%를 하회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 제가 이제 실적 추정을 할 때 보니까 분기의 손실이 한 2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2분기 때 180억 원 손실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200억 원 수준으로 손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자본은 2천억 원도 한 5개 분기 정도 지나면 1,000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RBC 비율 150%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한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캐롯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쓰게 된 배경 자체가 인터넷 전문 보험에 대한 그 성공의 시금석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한 겁니다. 이제 뭐 주요한 최근의 이슈로는 카카오 손해보험이 10월부터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10월부터 영업을 시작을 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자동차 보험이든 일반 보험이든 장기 보험이든 뭐가 됐든 이제 비대면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캐롯 손해보험이 자동차 보험의 비대면 판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좀 보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비율은 계속 외형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해율이 계속 100%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순이익이 안 잡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흑자 전환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해율 자체를 떨어뜨리고 사업 비율도 계속 떨어뜨리고 해서 이 손해율과 사업 비율을 합산한 값인 합산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도록 수익성을 개선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사업 비율을 비용 효율화 전략을 통해서 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뜨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손해율은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조적으로 좀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투자 영업이익을 늘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보험 영업 손실이 한 180억 원 정도 되고 투자 영업이익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대형 손해보험사들처럼 투자 영업이익에서 이익을 많이 내서 보험 영업이익에서 손실 나는 거를 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운용자산이익률 3%를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2.6조 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회사인 하나손해보험의 자본이 1.4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좀 단기간에 급격하게 자본을 투하를 해서 운용자산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딜레마들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손해율이 떨어지기가 좀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자동차 보험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자동차 보험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이고 그 다음에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긴 한데요. 대신에 이제 그만큼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은 레몬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일수록 손해율이 낮게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좋은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사들일수록 더 손해율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악성 계약자일수록 점점 더 이렇게 하위 단계로 뭐 중소형사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사실 접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계속 대형 3사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이래서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롯 손해보험은 이제 갓 출범을 한 회사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데이터의 면에서는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악성 계약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주력으로 판매를 하는 그 퍼마일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탄 만큼만 보험료를 낸다라는 컨셉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는 그런 상품이라서 기본적으로 손해율이 또 확 좋아지기가 어려운 상품이죠. 그렇다 보니까 손해율이 좀 구조적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보통 손해보험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를 보시면 장기보험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건 이제 판매 채널별로 얼마나 보험료 수입의 비중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대면 채널의 비중이 아직도 8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왜 손해보험사들은 수익성이 좋은 비대면을 놔두고 굳이 대면 채널을 통해서 보험을 파는가? 장기보험은 대면 채널을 아니면 안 팔리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실손보험 포함해서 건강보험, 안보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만기 2년 이상의 보험을 다 장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험 시장이 상당히 성숙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보험 수요 자체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포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이 붙어서 팔지 않으면 이게 자발적으로 그 은행 대출이나 뭐 증권 주식 투자나 이런 거랑 다르게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케이스가 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반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뭐 이렇게 펫보험이나 뭐 여행자 보험이나 이런 거는 애초에 소액이라서 돈이 잘 안 되고, 자동차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규모의 경제에 문제가 있고, 장기 보험은 비대면으로 안 팔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터넷 전문 손해보험들이 뭐 캐로스모뿐만 아니라 교보 라이프 플래닛이나 뭐 하나 손해보험이나 이렇게 나온 회사들이 많은데 성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손보도 출범을 한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다 할 유의미한 성공 사례가 없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캐롯 손보를 중심으로 좀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